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4단원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4단원의 5번째 시간에서는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논리적인 타당성,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배워볼 거예요.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논리적인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설문의 구조에 따른 요약하기도 다시 한번 복습해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 텐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논설문에서는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논설문을 읽고 설득을 당하느냐, 설득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논리적인 타당성에 있어요. 그리고 표현이 적절해야만 좀 더 공감을 넓힐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네. 첫 번째는요, 제시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인 근거라도 주장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주장과 근거는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이 깊을수록 더 타당한 근거가 될 겁니다. 또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관련이 있지만 뒷받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표현으로서는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에 따라서 글이 쓰여지는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을 보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서론을 떠올리시면 이런 구조가 떠오를 거예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 전체의 주장을 분명히 나타낸다. 예,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어떤 문제 사항이 제시되어 있을까? 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주장은 이 부분이에요. 글 전체의 주장은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죠. 그리고 그 앞부분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들, 무분별한 개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글 전체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넘어가면 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근거죠. 근거와 함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는 찾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첫째,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주장에 대한 근거 첫 번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근거 1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30년이 걸리고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되면서 얼마나 파괴되면 복원이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 근거는 무리한 자연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자료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자연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또 예를 들면 예시가 나와 있네요.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 부부변의 삶을 파헤치면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을 잃는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를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근거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근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 같은 자연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자연에서 살아가야 한다. 훼손된 자연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들의 삶에 살아갈 터전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글 주장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 글과 관련된 우리 글을 다 읽어봤다면요. 글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볼 텐데 질문은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즉 글에 쓰여진 것을 확인하는 질문. 한번 어떤 예가 있나 볼까요? 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왜 복원이 어렵다고 했나요? 무리한 자연 개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또는 글에서 나타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모두 교과서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의 종류로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가능할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연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런 예시 자료를 참고해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논설문의 짜임에 이제 익숙할 텐데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에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서론은 글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 전체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는 특징이 있고요.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은 글 전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따라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결론이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본론에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인데요. 첫 번째 근거로는 자연을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려워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니까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론은 서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익숙하게 요약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논설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논설문의 주장 쓰기인데요. 논설문의 주장은 서론 혹은 결론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주장을 찾으려면 서론을 집중적으로 보시거나 또는 결론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두 가지에서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글에는 서론과 본론이 각각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보시면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론에서는 우리는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즉 자연보호라는 공통 분모가 있네요. 따라서 논설문의 주장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을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논설문의 주장을 찾으실 때 찾기 어렵다면 서론과 결론을 보시고 서론과 본론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오늘 교과서 133쪽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133쪽 3번과 4번의 활동 모두 하셔야 합니다. 교과서 활동 기록은 등교 수업 시에 선생님께서 검사하실 거예요. 잊지 말고 꼭 기록하세요. 모두 안녕!